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도 성이 모두 김갑니다. 김씨, 김윤희 문화일보 기자,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김도영 기자는 주영진의 뉴스 직격 처음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염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디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연휴 뭐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예, 예. 이걸 상당히 쟁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 그 위원장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예. 김현지 부속실장을 위한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체포를 하면 이게 큰 뉴스로 전파가 되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가 덮일 거다. 네, 추석법상에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예. 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체포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 펴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때요? 아, 공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도영 기자 생각은 어때요? 이게 항상 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많이 네. 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해서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거는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고도의 계산된 정치적 계산하에서 나온 어떤 수순인지 아니면 돌발 변수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전히 돌발 변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고 예. 저는 고도로 계산된 정무적 판단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김정일 기자 생각은 어떠? 김윤희 기자는 어때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또 어떨지도 궁금하고. 대통령실하고는 상관없이 예. 저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체포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은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후 관계를 보면 체포적 부심도 지금 약간 인용 가능성이 좀 높다는 내일 얘기도 오후 있고요. 3시에 서울 네네.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네네네. 예. 일반적으로는 기각 비율이 매우 높은데 아무래도 그 출석 요구서를 6차례나 걸쳐서 보냈는데 경찰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면 법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파장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지금 경찰의 뭐 국가수사본부도 있긴 합니다만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럼 영등포 경찰서장은 이 사안을 보고받았을지 보고받았다면 영등포 경찰서장은 누구한테 또 보고를 했을지 또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오늘 영등포 경찰서까지 뭐 항의 방문했다고 하던데 상당히 정치 쟁점화 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체포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좀 많이 동의를 하는 예. 부분이라 가지고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청 폐지 이런 투순과 맞물려 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돌발 변수가 별로 나쁘지 않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경찰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할 때 그 물론 수갑이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기자들 앞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예. 맨 처음에 전쟁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누군가가 떠오른 거죠? 김윤희 기자? 이 전쟁입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냈던 사람 대표 시절에. 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그렇죠. 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또 빗대서 네. 처음에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수갑을 채웠고 누가 시킨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또 개딸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뭐 영등포 경찰서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 일자는 다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추석 밥상에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는 오늘 경찰,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조배수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모습, 박영찬 영등포 아마 당협위원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마도 이준숙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할 것 같은데요. 한민수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예. 6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합니까? 그 불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모든 것을 이분은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뭐겠습니까? 뭐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거지요. 예. 저는 이분이 이준숙 씨가 빨리 본인 신분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분은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그냥 수사 대상자일 뿐입니다. 예. 아니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게 어떻게 이진숙 하나를 내보내려고 만들겠습니까? 예.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본인이 지은 죄가 없으면 풀려날 예.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세 분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문제가 어쨌든 추석 연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이것이 돌발 변수든 뭔가 고도의 어떤 그 계획된 일이었든 간에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냐. 뭐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김종일 기자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네, 일단 그 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고발한 이유가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민주당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난 4월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는 방송 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앞장서서 보장해야 될 방통위원장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을 거듭 드러낸 것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랑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좀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추석 밥상에 올라갔을 때 이것이 과연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한민국 민초들은 아주 제 생각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강자한테는 강하고 매섭습니다. 그런데 약자한테는 약하고 너그러운 게 대한민국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추석 밥상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숙 전 위원장이 약자로 비춰진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항변하듯이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한다면 마치 이진숙 전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무리수를 뒀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진영에 따라서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강자한테는 엄청 매섭지만 약자한테는 너그러운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밥상의 기울기가 어떻게 메어질지는 저는 가닥이 잡힌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예. 김도영 기자 생각은 어때요? 예,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면직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과도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6차례 불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항변을 들어보면은 그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법들이라든가 필리버스터가 그 진행이 될 때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계속 그 국회 자리를 지켰었거든요. 뭐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진숙 전 위원장의 항변 자체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김도영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근데 그 발언이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고 지난해 9월 발언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체포를 할 정도의 사안이냐. 뭐 지금 어제 체포할 당시에도 집 근처에서 이미 만나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불응하겠다라고 했더니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정도 사안이 되는 건지 김민희 기자 생각은 어때요? 네,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예. 얘기인데 이거를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좌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긴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로 그게 네. 넘어와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그 투표까지 이루어졌고 네네. 결국은 투표에서 통과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제 기각하면서 그렇죠. 구속되진 않았던. 예. 그래서 그 정무적인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는 물론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저희가 정무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아마 재판이나 수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극소수에 불과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요.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CCBB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이걸 체포까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도하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추석 연휴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세 분이 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다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출입처가 대통령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다 다른데 민주당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워한다 그런 기류가 읽혀진다. 네, 그렇죠.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수도권과 호남, 그다음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취재하는 거냐, 예. 기사로 쓸 거냐, 예. 아니다. 예. 네, 그냥 물어보는 예.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당황한 기류가 좀 더 많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준수 전 위원장이 지난달 그 필리버스터 그때 어쨌든 거기에 참관을 했는데 이 국회에 출석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참관할 의무는 없었지만 본인이 나의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보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참관할 의무는 없었는데 어쨌든 국회에 있었던 것은 입증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등포 경찰서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정치 쟁점화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들은 좀 파다하게 좀 퍼진 상황이었어요. 정말 지금 대구시장이 공석이다 보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만두는 바람에 예. 그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노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예. 그 꼽히기도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체포가 때문에 더 정치쟁점화가 된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이진숙 전 네. 위원장 보면 재밌는 장면이 그 수갑 물론 이게 수갑이 가려져 있지만 이거를 들고 계속 이제 그 기자들이나 카메라가 잘 비출 수 있도록 계속 위로 머리 쪽으로 올리면서 흔들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제 본인의 투사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또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변호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수갑이 야. 천이 가려지지 않는 그 사진을 직접 올렸거든요. 아이고. 그런 점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어떤 투사의 이미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긁어부스럼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쪽에서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 지금 이게 다 맞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 예. 취재해봤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건 전략적 정무적 판단 미스다라고 아쉬워했던 그 부분이 뭐였냐면요. 민주당이 이번 추석 밥상에 올리고 싶었던 의제는 명확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예, 뭐 3,500 넘어가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코스피 5,000이라는 의제를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희대라는 키워드로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개혁이라는 걸 밥상에 올리고 싶어 했는데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실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민주당에서 사전 준비, 빌드업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도 뉴스 직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뭐냐. 거꾸로 저한테 이거 누가 판단한 거냐라고 물어본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누가 판단한 거죠? 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누군가는 이거 지금 되게 바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이제 학계를 취재해봤는데 네. 되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의견 차원에서 이제 내놓는 추측들이 네. 보통 경찰이라는 게 좀 약한 조직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잉 충성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경찰이 알아서 움직였는데 이게 과잉 충성이 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몸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긴 올라갈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즘 세상이 워낙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진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 30대 30이든 40대 40이든 이진숙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저 체포가 뭐야 구속돼서 저 죄값을 받아야 돼. 윤석열 정부의 방송 미디어 정책을 얼마나 망가뜨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되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체포까지 하고 말이야 수갑 채우고 이게 되겠어?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계신 40이 될지 20%가 될지 모르는 이 중간층에 계신 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가 추석 민심을 결정적으로 가르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다 얘기할 네. 수가 없으니까 요새 주요 여론조사 다 보면 얘기해요. 아니 그 열심히 또 다 얘기할 수가 예. 없으니까 그 지금 무당층 비율이 예.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네, 그래서 점점 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 많이 무당층 비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한테도 국민의힘한테도 마음을 못 주는 무당층 비율이 30%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분들께서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면 네, 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네. 지금 방송 도중이라도 어디 대통령실에 일하신 분한테 문자 한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자, 이진숙 전 위원장 문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시청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 체포적 부심은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어제 체포가 됐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경찰이 뭐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어떤 그 법원의 결론을 듣고 싶은 거겠죠. 예. 이 체포가 부당했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만들어내서 그걸 듣고 싶고 알리고 싶고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위법성 판단을 받아보고 그걸 통해서 또 정치 쟁점을 화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야당원 한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풀어줄 수 있다. 48시간을 꼭 구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조사가 끝난 후에 풀어주면은 이제 체포적부심에 이제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거기로 그러면서 법원이 이 체포적부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장 기자들 얘기 보면 그 변호사가 한 거 6시쯤에 조사가 끝나고 조서 열람은 7시쯤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경찰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좀 봐야겠네요. 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계속해서 구금을 할 예. 것인지.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을 법에 위반된 게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거라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한테 더 물어보고 말 거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다 유튜브상에 예. 남아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구속영장 신청하면은 체포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안에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예. 영장 신청하고 또 적부심 가고 아니 예.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영장 심사 가고 그러는 건데 내일 오후가 기한이다. 그럼 뭐 지금 김도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 풀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런 관측이 있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풀려났는데 내가 체포 적부심 자체에 대한 결론을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체포 적부심 자체가 1년에 한 30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가지고 예.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 보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 강제 수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체포, 구속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그때마다 우리 법은 그 피의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장치가 다 있네. 체포 적부심도 있고 영장 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석도 신청할 수 있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지숙 전 위원장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